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지금은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무한에서 발생하여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소위 우한 폐렴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일반 관용 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의학상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앞에 신종이라는 말도 붙지 않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편의상 두 명칭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원래 우한 지역에 체제 중인 한국인 700명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난 29일 2대의 비행기를 보내려고 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대로 한 대만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국 정부의 허가가 지연되어 어제 곧 30일 밤 9시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 약 600명을 데려오기 위해 2대의 항공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중국 측으로 반대로 우선 한 대만 보내기로 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및 카나다 등 국가는 이미 며칠 전에 자국 항공기를 보내어 자국민의 소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의 중국에 대한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차별하고 깔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어제 정부 차원에서 총 500만 달러, 약 6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국민 간 깊은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이외에는 한중 국민 간에 깊은 유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원조를 주겠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료 지원단을 보낼 것을 중국 정부에 제의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화이트하우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인의 건강에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 중국 간 민항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문제를 매일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전면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국내에 퍼지기 전에 중국에서 오는 모든 하늘길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하고 급속하게 퍼지게 된 것은 시진핑의 독재 정치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12월 1일에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12월 말에 우한 의료계에는 경고음이 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발설한 의사들을 허위 풍문을 퍼뜨렸다고 경고하고 폐렴 발생은 은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에 WHO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진작 자국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한 시장은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이달 곧 1월 말까지도
이 바이러스를 공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따라서 무안 시민들은 아무런 사전 예방 없이 우한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우한시 당국이 31일 우한을 검역지역으로 선포했을 때에는 이미 500만 명이 무한을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초기에 커버업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언론, 비정부기관 및 전문기관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은 문명사회와는 반대되는 길로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이래 전염되고 현재까지 전 세계의 4분의 1의 돼지를 죽인 돼지 열병도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조치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진핑에 대해서 불평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시진핑의 독재를 찬양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시진핑 독재 정부에 5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괜찮은지 국민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에 대하여 시진핑이 문재인의 생일에 보낸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자주 씻는 것입니다. 특히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을 아주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을 대충 씻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어떤 책을 보면은 흐르는 수돗물에 이렇게 손을 적시고 비누칠을 많이 해서 거품이 날 정도로 우선 손바닥을 이렇게 비빕니다.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짝지를 해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손톱을 이렇게 또 씻고 그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세 번 해야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단순히 감기 같은 병이 걸리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있는 동안에는 쓰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출 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폐쇄된 공간, 곧 비행기, 기차, 버스 등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보면은 중국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을 타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마스크를 외출할 때마다 새 것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을 통해 전염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물건에 의한 전염입니다. 곧 바이러스는 여러 물건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문의 손잡이, 계단의 손잡이 이러한 것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손으로 얼굴이나 코를 만지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베스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사인 동시에 여기자인
뉴욕타임스 전 베이징 특파원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여기자는 2002년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베이징 주재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기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방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